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세콤입니다. 지금 레키로나주의 처방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 역시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위중증을 확실하게 낮춰주는 약은 레키로나 뿐이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많이 처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 기사를 한번 같이 보면요. 메디컬 업저버 김나연 기자님이 쓰신 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진 확충과 전원 체계 재점검이 시급하다라는 이제 기사인데요. 현재 무증상이나 아니면 경증 코로나19 확진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를 하죠. 생활치료센터에서 입소를 하게 되면 비대면으로 매일 진료를 보게 됩니다. 비대면이라는 것이 영상통화나 전화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는 것인데요. 최근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거죠. 사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생활치료센터라는 것 자체가 무증상 또는 경증 코로나 환자가 입소하는 곳인데 거기서 사망 환자가 발생했다라는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어, 첫 번째는 환자 분류가 잘못됐을 가능성도 물론 있겠죠. 경증 환자가 아닌데 경증 환자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은 좀 거의 낮고 가장 대부분의 원인은 코로나19의 특성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자체가 처음부터 중증으로 발현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무증상이거나 경증이다가 기저질환이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여러 가지 원인,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원인에 따라서 점점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원래는 무증상이랑 경증이어서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였지만 결국에 중증 환자로 진행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처치가 늦어지거나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되어 사망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현재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국민들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내었는데요.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정식 의원이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부터 확충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레키로나주의 처방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제 먼저 의사인력 충원부터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면 현재 약 61%의 생활치료센터에서만 의사 1인당 입소자 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코로나19 대응 의료진이 이제 높은 업무 강도에 시달리는 탓에 의료 인력 확보가 쉽진 않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정부가 생활치료센터 확충 및 치료 인력 확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지만 의료진 부족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제 공중보건의가 무리한 근무 상황에 내몰리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정신적 스트레스로 생활치료센터 파견 취소해달라 요청까지 이르는 사태에 이르고 있다.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진이 부족하는 건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피하기 힘든 상황인 건데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국가 자체에서 좀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환자들이 아무래도 무증상이거나 경증 환자이기 때문에 처음 자체에는 크게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코로나19의 그 병의 병태만 알더라도 의료진이 부족한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얼마든지 중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환자들이 예비 환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의료진 확보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이제 두 번째 제가 굉장히 공감이 됐던 내용인데요. 산소 포화도 혈압 체크 의무화 필요성에 이제 정부가 공감을 했다. 항체 치료제 투여 필요하면 신속한 전원을 하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현실적인 대체인 거죠. 산소 포화도와 혈압 체크는 당연히 의무화돼야 합니다.
코로나19는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를 체크함으로써 중증으로 진행되는지, 폐렴이 악화되면서 우리 몸의 산소 포화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산소가 적정히 있는 정도를 확인하는 산소 포화도, 이게 대부분 95%, 이제 성인 만성 질환자 같은 경우는 90% 이상은 넘어야 하는데 점점 떨어지는 경우에 이 수치만으로도 굉장히 편하게 중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는 장치를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정말 너무너무 간단하죠. 손가락에 집게 같은 걸 끼우기만 하면 산소 포화도와 좀 정확하진 않지만 심박수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장치로 산소 포화도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훨씬 중증 환자로 진행되는 환자를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와 혈압 체크는 당연히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이의 필요성을 동의한다고 하면서 아무래도 이전 생활치료센터에서 부족했던 면을 보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또한 중요한 거는 레키로나즈와 같은 치료제를 도입하자. 현재 생활치료센터에서 레키로나즈 치료제를 도입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현재는 그럴 여건을 훨씬 편하게, 그러니까 그냥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것처럼 레키로나즈의 치료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고, 레키로나즈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증으로 진행되는 걸 막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누구도 어느 환자가 경증에서 중증으로 진행될지 알 수가 없고, 이미 중증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전원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에서 레키로나주의 처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의료진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생활치료센터의 비대면 진료 시스템에 대해서도 재점검이 필요하겠죠. 이거에 대한 건 분명히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일단은 복지부는 항체 치료제 투여 등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전원을 통해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뭐 이전에 비해서는 좀 더 그래도 복지부가 이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 많은 의료진이 특히 코로나19를 실제로 진료하고 있는 의료진의 말을 좀 더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레키로나주는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용을 해야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생활치료센터에서 반드시 처방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점점 더 레키로나주에 대한 처방이 용이해지도록 변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지금 굉장히 안전한 약이고 부작용도 굉장히 적은 효과가 있는 이 레키로나주의 약이 정말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 현장의 얘기를 좀 귀 기울이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시행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언제나 항상 저희 닥터 달곰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달녕!